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요거부터. 야, 어제 오늘 숙제 요번 주 금요일까지 됐죠? 그리고 목요일 숙제 나올 거랑 4주차 프린트 있죠? 그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기존 프린트 남은 유형 마무리하고요, 얘들아.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표값 개념 설명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단원. 알겠죠? 오케이, 갑시다. 26번부터 바로 가봅시다. 저평각. 자, 개념 설명은 다 완료를 했던 내용이라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원이 있고 접선이 하나가 있네요. 그 상황에서 얘들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쪽에 나와 있어. 몇 도? 60도. 자, 그럼 요놈 이 현의 원주각 찾아야겠네. 각 얼마? B죠, B. 이해가요? 그래서 B에 있는 요 각도가 60도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 여기 25도. 얘들아, 요 놈은 누구의 원주각이야? 이 현의 원주각이지, 그치? 그러면 그 현이 접선과 만날 때 요 각도도 25도라는 거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끝난 것 같네요. 가운데 요거 몇 도냐, 나머나? 95도. 그럼 어때야 되지? 원내사 x 얼마? 80. 네, 더해서 180.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앞에 내용까지. 야, 그럼 27번 혹시 눈으로 풀 수 있겠니,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눈으로 바로 답 나오냐 안 나오냐? 미안합니다. 자, 27, 28 한번 풀어볼게요. 7, 8 풀어보세요. 7, 8. 네, 나머나 27번 몇 번? 뭐 해야 돼? 딱 여기서 뭐 해야 돼, 이제? 거기서 BTA의 길이를 구해요. BTA의 길이를 구한다고? BTA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 뭔 소리야? 길이가 언제 어디 나와? 어? 각이요. 각 B의 길이를 구한다가 뭔 말이야? 그냥 어떻게 구할 거냐고. 선 안 그었어? 물어보는 거야. 화난 게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선 안 그었고 풀었니, 얘들아? 혹시 다? 선 안 그었어? 그을 필요 없어? 긋긴 했는데 안 그어도 풀 수 있겠니? 네. 자, PT와 이거 무슨 선이지, 얘들아? PT는 접선 현이야. 됐지? 이루는 각이 현의 원주각과 같겠죠? 뭐 말인지 이해가죠? 모양이 둔각이어도 당황하지 말고 요거 몇 도야 그러면? 112도가 돼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냐, 나머는? 위에가 36도 나와 있으니까 뭐 끝났네. 왼쪽 하단 얼마야 그러면? 네, 답은 2번이 된다. 문제 없죠? 괜찮아? 준호 이렇게 풀었어? CT 풀어서. 그게 원래 나도 그걸 물어본 거였거든, 처음에. 대답을 안 하길래. 자, 내가 CT를 그으면 얘들아, 이런 그림도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도 그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요번에는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각이 누구랑 같은 거야? 요 놈과 같은 거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36도라는 걸 써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12도라는 거는 요 각이었잖아, 그치? 112. 그러면 대각의 합 180이니까 요거 몇 도? 68도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외곽이니까 32도다라고 난 이걸 바랬던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그었냐라고 해서 물어본 거였어. 이해가야 뭔 말인가? 오케이. 자, 뭐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은 어때 그러면? 우리 홍선이 오늘 이름 한 번도 안 불렀으니까 어떻게 풀었어? BD를 그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CT가 요거랑 똑같고 여기가 100도니까
그치, 요건 80도가 돼야겠죠. 이것도 사각형 따로 삼각형 따로 좀 봐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여기 초록색이 몇 도가 돼요? 48도 될까요? 그래서 답은 48도가 되더라. 너무 쉽죠? 자, 29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나머지 나왔니? 오, 멋있는데 진짜로 두 자릿수야, 한 자릿수야?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야? 50 언더야, 오버야? 50 언더야? 확실해? 확실해? 50도보다 작다고? 맞아요. 뭐 아니라고는 안 했으니까. 자, 한번 체크합시다. 7대 4는 어떻게 써야 되더라? 호의 길이 7대 4. 요거가 7이고 누가 4래? A, D니까 요만큼이 4죠, 그쵸? 얘가 4, 맞아? 그래서 그냥 각도 4K, 7K 일단 써놓을게, 그냥 편의상. 뭔가 잘못 쓴 것 같다, 그치? 미안해요. 소리 잘못 썼어.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럼 다시 선 그을까요? 뭐랑 뭐 연결했니? 혹시 AC 연결한 사람 있니? AC 연결해서 풀었어? A씨로. 물어본 거야. AC로 했어? 아, 진짜로? 네, AC로 합시다, 그러면. AC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데? 뭐가 나와요? 그럼 몇 도 몇 도인데? 774. 네, 맞습니다. 7대 4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 11분의 7? 121을 11로 나누면 77도? 44도? 됐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네, 얘랑 같아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44도가 되겠죠. 잘하네, 너무. 아씨, 그럼 또 눈으로 풀까? 야, 30번 눈으로 풀어도 따라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또 안 돼? 얘들아, 뭐랑 뭐 연결할까? O랑 T? 너 A랑 T? A랑 T 뭐가 좋냐? O랑 T 할까? A랑 T 할까? A랑 T? 진짜? O랑 T는 뭔데? 일단은 뭐 단원의 색깔, 그러니까 둘 다 답은 나올 건데 당연히 일단 이 단원에서 바랬던 거는 A랑 T가 맞겠죠. 저평각을 최대한 써먹으라는 내용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A랑 T를 연결하시는 순간 얘들아 어떻게 돼요? 이거 지름이니까 얘들아 이거 62도면 어디도 62도고 이것도 저평각이야. 얘도 62도고 근데 빗변이 원의 지름이니까 이거 직각이겠죠. 내 말 이해 갈까요? 그럼 왼쪽에 남은 각의 각도가 얼마야? 요거 28도겠죠? 그래서 외곽을 활용하시면 34도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의도는 요거겠죠? 출제 의도 자체는. 내 말 이해 갈까? 괜찮아, 얘들아? 야, 그러면 왠지 32번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뭔가 비슷하지 않냐? 방금 한 거랑? ATB가 몇 도야? 그럼 결국에 ATB가 얘들아? 90도. 90도. 맞아? 근데 각 B가 30도야. 90도, 30도 나왔지? 몇 대 몇 대면? 1대1대 루트 3 쓰시면 되겠지,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가요? 32번 얘기했어. ATB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야, 얘들아. 근데 여기가 30도인 거 알았고 얘가 10인 거 알았으니까 5랑 5루트 3이 밑변과 높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다 넓이? 5번이 답이겠죠. 네, 자 아래 두 개 빨리 풀고 넘어가 봅시다. 네, 한번 건드려 봅시다. 얘들아 일단 왼쪽에 이거 BP는 어떻게 구할 거야? 뭐 그어야 돼 일단? 12. 네, BC를 그어주신다면 길이가 요거에 얼만데? 8. 얘는 뭐 8루트 3.
그 다음에 각도 각이 왜? BC가 얘가 현의 원주각이면 접선과 이루는 각이 될 거며 또 저기 ACB가 A12가 직각이야. 근데 120도니까 30도에 30도가 돼서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답은 8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괜찮을까요? 오케이. 뭐 저거는 각을 좀 찾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33번 낚이지 마세요. 요거는 먹으라고 접점이 아닙니다. 그쵸? 야, 그럼 선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름이라는 거 써먹으려면 얘들아 너무나 당연히 요 삼각형까지는 만들어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질 거니까. 괜찮아? 그런 다음에 저편각의 아이디어를 갖다 쓰면은 얘들아 야, 두 삼각형이 닮았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냐? 내 말 이해 가냐? 그래서 어디를 요만큼을 x라고 좀 칭해볼까? 됐죠? 그럼 누구 대 누구는? 이렇게 안 했어? 그럼 난 이렇게 할게요. 자, 왼쪽 삼각형의 빗변 대 오른쪽 삼각형의 빗변은 왼쪽 삼각형의 짧은 변 대 오른쪽 삼각형의 짧은 변. 그래서 x제곱은 얼마 나온다? 40 나오더라. 됐냐? 루트 씌울 필요 없죠? 왜?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얘는 4제곱 더하기 HT의 제곱이어야겠죠. 이해 갈까요? 그래서 TH제곱 얼마? 24. 답은 2루트 6이 나온다. 야, 그럼 다르게 푼 놈들 한번 얘기해보자. 어떻게 풀었냐 이거를? 이렇게 안 풀면? T가 접점이잖아요. T가 접점이야. 맞아. 설마 연결해서 직사각형에서 여기서 뭐 피타고라스하고 이런 건 아니지? 네, 그렇게 했어요. 닮음이 된다라는 성질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닮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죠? 아, 오케이. 피타고라스로 풀었구나. 요게 일단 원했던 풀입니다. 아, 그래서 풀이가 계속 나랑 다르구나. 내가 질문할 때마다 당황스러워. 그래서 물어보면. 자, 3, 4번 갑시다. 야, 여기 나와 있는 원은 두 가지 역할을 하네요. 내접원이면서 외접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우리 54도를 최대한 써먹기 위해서는 왜 그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이 다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요거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C랑 EF? 어차피 내가 여기가 54도라는 걸 뭔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 말 이해 가요? 자, 그럼 나는 EF가 연결되어 있고 D까지 연결되어 있긴 한데 요 54도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2등분. 2등분? 그거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있을까? 물어보는 거야. 아, 맞긴 맞아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성질을 갖다 쓸 수 있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가 동일하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얼마? 126도, 절반 얼마? 63도가 요 한 놈의 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63도. 문제 없냐? 그렇다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63도므로 원주각이 63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여기가 48도니까 두 개 더하면 111도니까 111도. 나한테 부족한 각은 69도. 요 놈의 각이겠죠. 됐죠? 그래서 접선이 나오면 현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가, 저편각을 써야 되는가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럼 방금 한 게 사실은 35번이랑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 잘라서 보니까. 됐죠? 빨리 마무리해 봅시다. 네. 자, 3, 5번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자, 번호 굳이 안 쓸게. 얘들아, 똑같은 그림인데 뭐 조금 더 얄쌀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 30도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 A, B 연결해 주시고 일자로 반대편에 Q라는 점이 존재한대요.
야, 그럼 방금 했던 걸 토대로 어떻게 하면 돼? 이등변 삼각형 확실하니까 150도 남아있으니 75도 괜찮냐? 그럼 나머지 요 부분이 75도인 거 오케이냐? 야, 그럼 내가 x를 구해야 되는데 AQ 대 QB가 몇 대면? AQ 대 QB. 네, 그래서 AQ가 3에 해당하니까 요거 3K에 요거 2K라고 잡아주면 내가 구할 건 3K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냐? 야, 5K가 얼마야? 105도죠? 설마 또 K값 구하고 다시 3 곱한 사람 없지? 105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되는 거죠, 3K는? 됐습니까? 답이 얼마? 63도.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야, 왼쪽 두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개념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왼쪽 두 문제 3637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네. 자, 36번에서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뭐랑 뭐냐? 엇각, 평행. 37번은 어때요? 동의각, 평행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르면 되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36번의 답은 5번 나오셨을 것 같고요. 37번은 65도가 나왔으면 맞습니다. 됐죠? 오케이. 마지막 문제 풀고 프린트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하자. 자, 저 45도랑 같은 각 어디 있어? 이거 평행하다라는 결과를 기억하고 있으면 편한 거야, 그쵸? 그래서 엇각에 의해서 이거 45도일 겁니다. 괜찮냐? 자, 그러면 나머나 20도는 어떻게 써야 되냐? 뭐 구하는 거야, 우리? X, 요거 구하래. 야, 그럼 얘가 X면 누구도, 뭐 얘도 X지 않을까? 됐지? 그럼 다시 저 20도는 어떻게 써먹을까? 못 구했어? 그럼 왜 말 안 해? 어떻게 구했니가 내 질문이야. 자, 됐죠? 어떻게 해야 돼? PCB가 왜 45도야? 5도인 거 같아요? PC가 오른쪽 원에 그렇지, 뭐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접한다라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 접선이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원주각과 같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냥 요 큰 삼각형에서 뭐 내각의 합으로 X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X 몇 도 나왔어, 홍선아? 덮었길래 내가 물러봤어. 자, 잠깐 쉬었다가 대표값 개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자, 중3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통계 단원인데. 자, 우리 통계라는 게 결국에 뭐냐, 얘들아. 통계를 왜 하는 거야? 통계 왜 할까? 통계라는 거는 뭔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그 자료 조사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왜 하는 거지? 그 집단에 뭘 보려고? 특성, 성질을 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반에 평균 키를 내래. 그럼 내가 하나씩 다 조사하잖아. 이게 통계 자료 수집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딱 대략적으로 보니까 어때? 한 16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잖아. 많이 나와야. 맞아? 근데 한 놈이 이상해. 160 초반 나와도 이상한 게 한 놈이 너무 커. 누군지 말을 못 하겠는데. 맞잖아. 그런 거를 우리는 특이값이라고 해요. 특이값. 그래서 통계에서 특이값은 어떻게 하냐면 버려요.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진짜야. 야, 이 집단에 평균 내는데 쟤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조사를 해요. 됐어요? 이런 거 하는 게 통계라는 놈이잖아. 그치? 자, 그럼 다시. 통계는 그 집단의 특성이나 특징, 성질들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냥 뭐 어떤 값을 가지고 그 집단의 성질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방금 말했듯이 평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치? 또 약간 위험해. 쌤은 정치 색깔 없다, 알겠죠? 자, 경상도에서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했다 쳐보자. 그것도 통계조사잖아. 그럼 색깔로 말하면 안 되나? 이제 약간 특정 당을 지지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평균인 거야, 그거는? 아니죠.
100명 중에서 70명이 그쪽 당을 지지했고 30명이 반대쪽 당을 지지했다고 쳐보자. 그럼 어때? 1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그 집단의 특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는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걸 줄여서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 자, 방금 말했듯이 집단의 성질을 대표하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그 대표값 n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평균. 그럼 두 번째 뭘까?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씩 하자. 자, 평균이라는 놈은 얘들아 어떻게 구하지? 그럼 우리 평균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 통계 배웠다. 우리 통계 조사. 뭐 했죠? 줄기 잎그림. 그거 통계 조사에서 쫙 쓴 거잖아, 그치? 두 번째 또 뭐?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가 뭐예요? 그 범위 잡아서 그 안에 몇 명 있는지 다 체크한 거잖아, 그치? 도수 분포, 다각형. 다 기억나요? 그래서 그놈의 비율을 또 뭐 했어? 상대 도수. 이런 것도 배웠고. 중학교 1학년 때, 그치? 다 검정고시야? 왜 몰라? 다 배웠지? 다 배웠어, 우리, 그치? 다시. 그럼 평균이라는 놈의 정의는 뭐지, 얘들아? 평균 어떻게 구하죠? 다더해서 나누. 야, 진짜 초등스럽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뭘 다더할 건데? 뭐라고 해? 우리 자료를 뭐라 부르지? 그래서? 그건 사회에서 말하는 거고. 수학에서. 뭐라 불러? 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수의 뭐를? 도수의 총 합을 뭘로 나누자? 도수의 개수로 나누자. 그럼 자료에 있는 모든 자료값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괜찮을까, 여기까지? 됐어? 야, 그럼 평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장점은 뭘까? 반대로 장점이 있을까? 뭔데, 장점이? 고개 끄덕였어. 평균의 장점이 뭐야? 평균의 장점은 계산이 편한 거예요. 계산 편하지. 왜 편하냐면, 야, 솔직히 우리는 수학을 배우니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 직접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근데 통계학자들은 손으로 안 해. 다 컴퓨터로 하지. 얼마나 편해. 다 더한 다음 나누면 되는데. 컴퓨터에 입력하기가 편한단 말이야. 이런 장점을 갖고 있을 거야, 그치? 이해 가요? 그리고 특출난 장점이 떠오르진 않아. 맞잖아.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장점이. 됐나? 자, 그러면 뭐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뚜렷한 단점들도 있을 것 같아. 단점은 뭐가 있을까, 나머나? 쌤이 아까 한번 얘기한 것 같다, 단점. 뭐가 있어? 아까 얘기한 거. 값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특이값이 문제야. 그 튀는 값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될 거야. 또 두 번째. 뭐가 또 문제일까? 평균의 문제. 그러니까 저 특이값이 문제되는 게, 너희 혹시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 알아요? 걔가 무슨 과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지리학과였나? 그래서 어느 대학의 지리학과에 졸업하고 첫 연봉의 평균이 수십억이었어.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평균의 오류라고 해서 맨날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 네. 그 다음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계산이 편해도 자료가 많아지면은 당연하게 어때요? 뭐 계산의 한계성이 드러나겠죠, 당연히. 됐니? 근데 모든 대표값은 어찌됐든 자료가 많아지면 오래 걸리는 건 다 동일한데, 이 특이값에 대한 단점이 너무 뚜렷해. 평균이라는 놈한테. 맞아? 그래서 얘를 극복한 다음 대표값이 있어. 얘를 보완한 거지, 어찌 보면.
이 특이값을 보완한 대표값이 있어. 뭘까? 중앙값이라고 해요. 중앙값. 중앙값은 뭘 것 같아? 그치, 진짜 맞아. 내가 크기 순으로 쫙 자료를 다 나열해. 그런 다음에 정 가운데에 있는 놈을 고르는 게 중앙값이야. 알겠어?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한 자료가 있을 거야. 그 놈을 대표값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중앙값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냐? 야, 그러면 이제 약간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냐, 홍선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내가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면? 자료가 만약에 10개가 있어. 가운데에 있는 값은 몇 번째야? 5번째? 진짜? 5, 6번째라는 게 어딨어? 맞아요. 다시. 자,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 맞는데 얘들아, 홀수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없지. 그냥 진짜 정 가운데 있는 값 고르면 돼. 근데 문제는 짝수개야. 자료가 짝수개면 가운데 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이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는 전후 값을 평균 내요. 그 가운데 기준 앞뒤의 값 있잖아? 그거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결정하기로 했어. 이해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요놈의 장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의 단점을 해소했으니까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거 정도는 버려진다라는 거야. 알아서. 한두 개 튀는 거 정도는 크게 영향 끼치지 않겠다는 거지. 중앙값. 내 말 이해가냐?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로 나오는 대표값은 뭐라고 얘들아? 최빈값이야. 아까 얘기했던 최빈값. 야, 얘는 그러면 어떠한 단점을 보완한 거야? 얘는 단점을 보완한 게 아니죠. 목표가 다른 거지. 목적이 다른 거지. 목적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최빈값은 사실상 선호도 조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가 많이 나오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뭐 하라고? 도수 중에서 가장 많이 중복된 값이야. 야, 그러면 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 만약에 모든 자료가 다 똑같은 횟수만큼 나왔어. 그냥 편의상 한 번씩 나왔다고 치자. 모든 자료가 2번씩 나와도 동일해. 알겠냐? 그렇다면 최빈값은 없다야. 무승부. 뭔 말인지 이해가지? 선호도 조사라고 생각하면 돼. 뭐 최빈값 보면 누가 가장 1등이 뽑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모든 자료가 아니라 그냥 여러 자료가 뭐 각 3번씩 나왔어. 나머지는 2번이야. 됐나?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여러 자료 모두가 최빈값이 돼요. 공동 우승이지. 공동 우승. 공동 우승. 위에 건 무승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똑같은 횟수만큼 나왔어? 그러면 최빈값은 없어요. 근데 10개 중에 한 3개 자료가 3번씩 나왔대. 나머진 2번 이하고, 그럼 그 3 자료를 최빈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최빈값은 그럼 여러 개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대표값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렵게 나오는 건 뭐 문제 정도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뭐를 조금 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되네. 왜? 아니, 3포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야, 그럼 다시. 어차피 최빈값은 얘네랑 목적이 다르지. 얘는 진짜 값을 찾는 거고 얘는 누가 가장 많이 선택됐는지를 찾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별개로 놓고 이 둘을 조금만 더 비교해 볼까? 대표 평균과 중앙값? 그러니까 둘을 어디에 적는 게 더 어느 상황에 뭘 써야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특이값이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당연히 중앙값이 좋긴 하겠죠, 그쵸? 맞지? 그 다음에 야 자료를 다 뽑아놨어 내가. 자료가 다 있어. 자료들을 막 다 모아놨어. 뭐 똑같은 자료가 있다고 치자. 됐죠? 그때 내가 여기 놈을 중앙값으로 선택한다며. 맞아요? 왜? 별로야? 네? 아니에요.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했지, 얘들아? 다시. 자료의 분포가, 뒤에 분포 얘기해야 되는데. 자료가 중앙 밀집이 잘 됐는가를 파악하려면 평균을 써야 될까, 중앙값을 써야 될까? 중앙값? 평균? 평균이니까 중앙값이 뭐가 용이할까요? 우리가 직접 체크할 때 자료가 중앙 밀집 뭘 써야 되겠어? 평균? 결론은 평균을 써야 되겠고. 왜 그럴까? 왜 평균을 써야 될까, 얘들아? 중앙값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계산한 게 아니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중앙값이라는 건 실제로 뭐 계산한 거는 아니잖아. 그럼 내가 각각 구해놨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10, 10, 10.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중앙값 얼마야? 자료가 몇 개야? 10개. 9개인데 하나 더 쓸게. 숫자는 세야 돼. 알겠죠? 자, 이러면 10개야, 이제. 됐어요? 야, 그럼 중앙값 얼마야? 11개 써야겠다, 씨. 아이씨, 1을 늘리자, 씨. 극단적으로 가자. 내가 자료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괜찮아, 11개야, 지금. 됐지? 11개 맞아. 네,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잖아. 자, 중앙값 어딨어, 중앙값? 중앙값 어딨어? 그러면 여섯 번째가 중앙값일 거 아니야. 얘가 중앙값이거든? 이해 가요? 그러면 어때? 이게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중앙 밀집도 따지는 게 맞겠냐? 안 맞겠죠? 평균을 내면 어때요? 평균을 내면? 평균은 얼마야? 망한 것 같아요. 자, 47을 뭘로 나눠요? 11로. 그러면 1.40. 4점 얼마 나오겠죠? 4 정도 나오겠지, 4 정도? 그럼 내가 요 중앙에 실제로 있는 요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자료들 다 점 찍어 놓고 중앙을 잡아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앙 밀집 정도를 파악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 가요? 그럼 요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겠죠. 내 말 이해 가냐? 1의 중심이라고 보기 좀 그렇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쓸 통계에서 사용될 대표값은 평균입니다. 그로 인해서 평균을 주로 쓰게 될 거야. 됐나? 그래서 평균이 짱이야. 우리는 실제 통계 자료는 얘들아 보통 평균 자료 사용하거나
최빈값이 많이 사용될 거예요. 이건 목적이 다른 거니까 아예 자료 자체가. 요거 알아놓으시고 3포도 내용을 그럼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좀 적어 놓으세요. 있을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했던 거 요거 있잖아. 중앙에 얼마나 자료들이 모여 있는가를 체크하는 척도가 바로 지금 쓰는 3포도라는 거예요. 3포도. 그래서 두 번째는 3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얘들아, 중앙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려면 중앙값 대신에 무슨 값을 사용한다고? 평균이라는 놈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평균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내가 자료를 x1부터 얘들아 x 뭐 10까지만 씁시다. n이라고 문자로 안 쓸게. 요게 자료값들이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얘들아, 평균은 얼마야? 평균은 뭐라고 써야 돼? 평균은 아까 뭐라고 했어? 자료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려면, 그치? 그래서 10분의 x1부터 x10까지의 합이 평균이 될 거야. 됐나요? 편의상 이걸 매번 다 쓸 수 없으니까 편의상 얘들아 m이라고 좀 쓸게요. m. 보통 평균은 m이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왜냐면 평균은 영어로 뭐니까? 평균 영어로 뭐, 설마 에버리지 떠올리는 사람 없죠? 자, 평균 영어로 뭡니까? 니네가 아는 단어인데 평균? 네 글자? 네 단어? 그 알파벳 4개? m으로 시작하는? 평균. 민이죠? 의미하다. 네. 자, 얘가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맨 앞자에는 m을 따서 보통 평균을 m이라는 미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야, 자료가 막 있는 거야. 평균이 한 요 정도래. 됐어요? 그럼 나는 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체크하려면 뭐 해야 되지? 요 사이 거리 구해야 되지 않냐? 얘를 뭐라 불러? 아, 이건 어떻게 구해, 그럼 거리는? 그냥 자료값에서 이게 만약에 x1이야. 그럼 뭐 할 거야? 빼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 부족한지, 평균으로부터 얼마가 많은지를 체크해 봐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 사이 거리를 편차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해 갈까? 편차? 그럼 내가, 야, 여기 있는 자료는 평균보다 크겠죠? 그럼 내가 편차는 뭐 양수로 잡히겠지. 다시, 편차라는 놈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가 K라고 쓸게요. K에다가는 1부터 10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료값과 평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본 거야.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편차? 됐냐? 그래서 내가 어떤 게 궁금했냐면 얘들아,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졌지? 요게 궁금해진 거야. 이게 아까 말했던 중앙 밀집이랑 관련이 있겠죠. 요게 궁금한 거야, 지금 우리는. 됐어? 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중앙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가 중요하지, 뭐 3만큼 크고 3만큼 작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안 퍼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이해 가요? 됐냐? 야, 그러면 편차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쵸? 떨어진 정도. 차이가 궁금한 거지, 뿔마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니네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아. 항상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에요.
편차 몇 개 나오겠냐? 자료 몇 개야 지금? 자료가 10개니까 편차 몇 개 나오겠어? 10개 나오겠지? 그래서 한번 해봐. x1 빼기 m, x2 빼기 m, 점점점, x10 빼기 m. 야, 그러면 x1부터 xm까지 다 더했어. x10까지. m 몇 번 빼야 돼? 10번 뺐잖아. 내 말 이해 가냐? m 10번 뺐어? 이거 여기다 10 곱해봐. 그냥 분자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무조건 0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편차를 더해서 뭘 할 수가 없어. 항상 0 나오니까.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내가 오케이. 그럼 진짜 제대로 정석대로 가자. 뭐 하자? 편차에 절대값 좀 씌워보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진짜 어디서부터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다 조사해 보자. 이게 뿔마가 되니까 0 돼버리는 거잖아. 원래 편차의 합은 그치? 3만큼 큰 놈이 있으면 3만큼 작은 놈이 있을 거고 이러니까.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그런 일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다 양수 나올 거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자료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를 얘로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10개의 편차 절대값을 다 더해. 그런 다음에 뭐 해줘? 걔를 개수로 나눠요. 그럼 얘 편차 절대값의 평균이겠죠. 여기까지 이해 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게 되겠지. 요 값이 크면 많이 퍼져 있는 걸 거고, 이 값이 작으면 가까이 좀 모여 있을 거 아니냐. m 평균 기준으로 가까이 모여 있으니까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작은 값이 나온다면. 나머지 괜찮아? 이해하고 있어? 됐냐? 그래서 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상적이라는 단어는 뭐에 반대적이죠? 보통 현실적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는 니네 우리나라만 조사해도 3천만, 4천만은 조사해야 되잖아. 뭐 서울만 해도 1,000만이 넘잖아. 그치? 니네 그 1,000개, 1,000만 개의 자료를 뽑아서 평균을 낸 다음, 평균을 뺀 다음 다시 절대값을 씌우려면 죽어요. 그렇잖아. 사람이 못하겠지. 쌤 컴퓨터 시키면 되죠. 컴퓨터도 절대값을 씌우는 건 오래 걸려요.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이 훨씬 빨리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얘도 연산량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이지 못했어. 됐나요? 자, 그래서 대체자를 뽑았어요. 대체자. 이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아까 용어 정리 계속 하고 있었죠? 자, 이름이 뭐냐면 분산입니다. 분산. 뭐 variance라고 해요. 분산, 뭐 퍼진 정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름 붙었겠지, 그치? 분산은 뭐냐면, 야, 절대값은 너무 일이 힘드니까 요거랑 최대한 비슷한 양수, 편차들이 양수, 음수가 섞여서 나와서 다 더해서 0 됐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고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하는 방법, 당연히 뭐겠어? 편차를 제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식으로 써주면 저거 지금까지 썼던 거 같이 이어서 쓸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x1 빼기 m을 제곱할 거예요. x2 빼기 m도 제곱해서 더합니다. 음수는 절대 안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죠. x10 빼기 m도 제곱해서 더해요. 그리고 개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분산의 정의야. 그러면 일단 다 더해서 0 되는 일 안 생길 거고, 절대값 씌우는 귀찮은 일 안 해도 뭐 알아서 계산은 빠르게 될 거야. 곱하기니까 제곱이라는 놈은 결국에. 여기까지 괜찮냐? 근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요 사이 간격이 아주 작거나 아주 크다고 된다면 조금 오차가 생기겠지. 그나마 현실적이니까 얘를 선택을 했어. 근데 오차가 생겨. 다시
예를 들어 요 둘의 사이가 한 100분의 1이야. 근데 원래 100분의 1만큼 차이 났는데 제곱했어. 10,000분의 1 돼버리잖아. 너무 작아지잖아. 좀 왜곡이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제곱 때문에 생기는 뭐를?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자? 제곱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뭐야 얘들아? 루트죠. 그래서 그게 표준편차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표준편차. 표준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면 끝이지. 어때? 무조건 얘가 거의 대부분 다 쓰인다는 얘기겠죠.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라고 얘들아? 분산의 루트 씌운 겁니다. 정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계 자료에선 얘들아 얘를 삼포도 조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됐나요? 삼포도라 함은 요거를 의미하는 게 삼포도야. 가운데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우리는 삼포도 구하라고 하면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삼포도를 측정할 거야. 괜찮냐? 자, 그러면 마지막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거는 분산이 클 때를 말하는 걸까? 작을 때를 말하는 걸까? 분산이 작다라는 말,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얘들아? 평균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요? 다시. 분산이 커지면 얘들아,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균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어. 근데 자료가 조금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자료들이. 이해 가요? 근데 분산이 작다라는 말은 자료 주변에, 평균 주변에 자료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얘기야. 차이점 알겠죠? 그럼 다시 자료가 고르게 분포라는 거는 왼쪽일까? 고르게 이렇게 분포된 걸 고르다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가운데 몰려 있는 걸 고르다라고 할 것인가? 둘 중에 뭐겠니? 왼쪽 거라고 착각을 해서 다 틀려요. 알겠죠? 자료가 고르게 분포됐다라는 말은 분산이 작다라는 말이에요. 가운데에 밀집되어 있는 걸 우리는 자료가 고르게 분포됐다고 얘기해. 이해가? 왜냐면 이유를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잘 생각해. 우리가 통계조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지? 내가 아까 맨 처음에 그 집단의 뭘 알기 위해서야? 특성, 성질 알기 위해서죠. 평균 근처에 자료가 모여 있어야만 이 평균을 성질로 채택할 수 있는 거잖아. 통계조사에 적합한 거라고. 내 말 이해 갈까?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얘를 대표값으로 설정할 수가 애매해진단 말이야. 성질을 나타내지 못하잖아. 그래서 자료가 고르게 분포라는 건 뭐라고?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질을 나타내는 게 통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고생했습니다.